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3번째 시즌의 4번째 강의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13번째 시즌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 제목은 명성과 명예를 갖고 싶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끔 이 유튜브를 보고 아주 가끔 이게 저희 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차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병원은 상담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오셨는데 이 상담을 길게 해드리기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저희 의원은 예약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때가 많고, 그러니까 마음은 또 조급하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은 또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상담 전문 의원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전문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찾냐?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상담 전문 정신과 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는 하루에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상담 진료를 봅니다. 50분씩 정확하게 길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든지 그래서 또 저희 의원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동네 정신과 의원을 다니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멀리 다니면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불편하고, 그리고 뭐 정신과 의사 되는 게 쉬운가요? 그냥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이나 합니다. 4년 동안 배우는데 다들 잘 봅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는 저 의사는 뭔가 다를 것 같아. 더 잘 볼 것 같아. 이거 다 착각입니다. 저는 그냥 약이나 한번 좀 잘 써보려고 그럽니다. 약이나 좀 잘 써도 또 훌륭한 의사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상담 전문으로 할 수는 없고 제 적성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전문으로 또 할 수도 없죠. 제가 쉬는 걸 좋아하니까 4시에 진료 마치는데요. 뭐 오후 평일은 4시, 목요일은 12시랑 토요일은 12시에 끝나니까 그리고 뭐 빨간 날은 다 쉬고, 또 낀 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또 토요일이 쉬지 않는 날이더라고요. 또 끼어서 또 놀고, 그래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6시 내 고향도 보고 원고도 쓰고 책도 보고 잠도 일찍 자고 또 호흡도 쳐다보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저는 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생이 지루하다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놀 게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물론 사람들은 제가 놀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혼자 노는 게 참 재밌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사람 또 타고난 적성대로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고 저는 혼자 놀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 하일성 전 야구 해설위원이자 전 KBO 총재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전 유명인들의 자살 기사를 볼 때마다 참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의 슬픔은 또 어떨 것이며, 또 그게 사회에 미치는 여파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회에 미치는 여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살을 어떤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실제로 유명인들의 자살 이후에는 자살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을 먹고 있던 분들이
그 자살 기사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서로 남모르는 남녀가 자살 사이트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또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젊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다는 분이 30대 중반인가 그렇고 여자분이 한 분 꼈는데 그분은 27인가? 아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분명히 그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아쉽습니다. 그 하이성 최고위원이 그 해설위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죠. 아는 아주 친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40억 정도. 그 이후로 계속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기를 누구한테 당할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는 사기를 당합니다. 보이스피싱만 빼고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남모르는 사람한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잘 모르고 돈을 맡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낙찰계나 개주가 몇십억을 손해를 입히고 떠났다. 그 사람도 10년, 20년간 동네에서 신뢰감을 쌓은 사람입니다. 또 보험 모집인이 또 돈을 수십억씩 횡령했다. 이것도 또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기란 것은 말이에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걸려든다는 걸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주변 사람들을 불신의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두 배의 고통을 당하죠. 첫째는 아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었다는 점 때문에 두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옛말이 맞아요. 친한 사람이랑은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치명타는 5천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피소를 당한 거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거죠. 한쪽 편의 말만 들은 거고 이제 명예가 나락으로 추락한 겁니다. 하이성 최고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돈도 잃었는데 이제 명예까지 실추가 됐다. 정말 속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됐죠. 말이 왜 이렇게 오늘은 자꾸 엉키지? 좀 빨리 하려고 해서 그러나 봐요. 그래도 이런 게 묘미 아닙니까? 이게 공중파나 지상파에서는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다 편집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은 못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는 안 바꿉니다. 다시 새로 찍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왜냐? 귀찮으니까. 자,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을 보면은 명예와 관련된 자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탤런트 고 최진실 씨의 자살도 친구에게 사채를 주고 악랄하게 받아냈다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죠. 또 그 전 남편이었던 고 조성민 씨도 그 롯데 자이언트에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전도 유망한 야구 선수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칭찬을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받았던 사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에 전 부인이 죽자 양육권을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최진실 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랬다 하는 또 불명예를 또 안게 됩니다. 명예가 더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이랬을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았다면 이런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듣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이번에 자살했던 또 얼마 전 롯데 이인호 롯데 부회장도 검찰 출석을 받으러 가던 날 자살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떠안고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정말 제왕처럼 떠받들었던 신격호 롯데 회장과 그의 아들 신동빈 회장의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검찰에 불려가면 안 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모셨던 주군에 대한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은 자살의 길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명예죠. 어찌됐든 검찰이 걸면 걸려요. 뭐든지 걸게 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니, 법의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법이 아주 철저하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걸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큰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수십 년간 재직하는데 그걸 털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가 지게 될 죄목, 그 잘 나가는 가신으로서의 명성, 이런 것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자살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명성이며 명예는 도대체 뭘까요? 명성이나 명예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잘생겼어. 누가 알아주나요? 그런 거 맨날 떠들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 좀 정신이 이상해.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 쟤는 자뻑이 너무 심해. 쟤는 어떻게 하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났으니 제 인생 참 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진짜 명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죠. 대중이 알아주고 대중이 환호를 해줄 때 그 사람은 명성과 명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성과 명예는 어디서? 외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타자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몇 달은 이 가수를 좋아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가수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또 지금 잘 나가는 탤런트를 좋아했다가는 이 탤런트 이상은 없어. 이게 원빈 이상은 없는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잘생긴 탤런트는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엔 현빈이 나오니까 이게 빈자 돌림이 최고구나. 원빈은 이제 한물 갔어.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아저씨잖아. 아저씨가 돼서 이러면서 또 현빈을 또 따라하다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요즘엔 또 어때? 송중기가 최고야. 송중기 역시 태양의 후예.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대중들의 변덕에 맞춰서 명성과 명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성과 명예는 곤두박질 치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인기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주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막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딱 떨어지고 조금 대중의 또 야합하는 정책이나 어찌됐든 대중 취향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또 펼치면 또 금방 올라가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어때요?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를 또 먹고 살거든요.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 대중들이 인기가 있을 만한 공약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든지 세상을 바꾸려는 제도들은 다 대중들이 싫어해요. 왜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니까. 내 주머니 돈이 나가야 되거든. 돈이 없는 제도나 개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다 돈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는 답보 상태에 빠지고 개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기 영합주의, 그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맨날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다가도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어때요? 금방 물이 들죠. 다음 총선에 또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잖아요. 또 다음 대통령 때 다음 대통령이 내 당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정권 창출을 또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포퓰리즘을 안고선 정책을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환호하지 마시고 고든 정책이 무언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나가더라도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을 미는 정치인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통령 찬조연설 같아,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그때 검찰 조사 받기 직전, 검사 조사 받을 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치인들 하나도 없었어요. 야당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야 갑자기 이제 대중들의 인기가 또 치솟았거든요. 이렇게 대중들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면 진작 검찰 조사할 때 좀 그러지.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나서는 또 다음 노무현 대통령 사후의 선거에서는 다 노무현 대통령이랑 악수하는 사진들 또 걸기 시작했어요. 대중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거기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 좋아했다, 이 사람을 버렸다가 다시 이 사람을 또 좋아했다, 이렇게 막 변덕을 부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명성과 명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과 명예라는 것은 모래성 같은 거예요. 모래성 63빌딩만큼 그거 쌓아봤자 큰 바람 한 번에 무너지고 큰 파도 한 번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원고는 사실은.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자꾸 잡소리가 많았네요. 그래서 목이 아파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 명성과 명예는 잠깐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성과 명예 같은 인간의 마음과 직결된 것이 영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에 많이들 슬퍼하죠. 그리고 인생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금의 행복, 지금의 승리, 지금의 승진, 지금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지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게 소중한 거지. 영원해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루해. 이 인생이 유한하니까 이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고 해보십시오. 저도 일 안 해요.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사는데 뭐 한 100년 후쯤 다시 개업하지 뭐. 그동안 좀 놀다가 아니야 200년 후쯤에 다시 개업을 하자. 그때는 조금 일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하겠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물기 때문에 귀한 법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게 없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달은 짧아요.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면은요, 나쁜 일은 몇 번 있었습니까? 어우, 생각 많이 나죠.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갈 겁니다. 사실 인생이란 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 힘들어, 그런 얘기가 맞는 말이죠. 나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또 헤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헤쳐나가는 또 묘미도 있는 거고요. 이 인생이 계속 행복한 일만 있으면 또 지루해져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인생이 드라마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가 어때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면은 무슨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어.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죠. 주인공이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해지고 불행의 클라이맥스를 겪다가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관객들은 환호합니다. 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나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손가락 10개 모자랍니다. 발가락까지 10개를 동원해도 모자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올해 8월까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들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전에 사기당한 일도, 내가 시련을 당해서 고통을 받은 것도, 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것도, 내가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는 것도, 내가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진짜 이게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한 달 후에는 뛰어다닐 수 있거든요. 어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투가 무슨 학원 강사 같아.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 무슨 뭐가 빙의가 됐나? 어찌됐든 조금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장사 같기도 해.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지나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순간에 찾아오는 명성이나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진짜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가수들, 연예인들도 내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청소년기에 비지스라는 그 대중음악 팝 그룹 있죠. 난 비지스의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용필 씨의 인기가 이 사람은 진짜 영원히 가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이렇게 명성과 명예를 갖게 되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외에 또 하나는 명성과 명예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명성과 명예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은 명성과 명예, 명성과 명예는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성과 명예가 점차 사라지는 순간에도 자신은 명성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찬란했던 인생의 한순간이 지나갔음에도 과거의 명성과 명예에 매달려서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유신견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인생에서 갖게 되는 이 타이틀을 갖다가 자기 것, 나, 자신이라는 착각, 이것을 유신견이죠. 그러니까 유신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은 아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유신견이 많은 걸 뭐라 그래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나는 훌륭한 가장이니까, 나는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니까, 나는 사랑받는 남편이니까,
나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동네에서도 정말 그 예의 바르다고 소문난 사람이니까. 나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유신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면 마치 여름에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가볍게 입어야죠. 이런 타이틀은 일시적으로 온 거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렇게 옷을 겹겹이 껴입으면 쪄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내가 자기 혼자 지쳐 쓰러지고 말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물간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인기도 없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한물간 연예인 그렇게 여길 뿐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예전에 그런 명성이라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괜히 조심하고 길거리 다닐 때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나, 내가 나이 들어서도 추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편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명성과 명예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명성과 명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답답하고 어쩌면은 그 답답함에 갇혀서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성과 명예를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게 된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게 사실이고, 명성과 명예를 가진 만큼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자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름을 날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믿어주십시오. 방송에서 섭외도 좀 많이 들어왔고, 예전에 강의 요청도 아주 쇄도했습니다. 이번 책을 내고도 강의가 좀 엄청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으시는군요. 네, 사실은 강의 요청이 5번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30대는 이제 군의관 하느라고 30대 중반부터 개업을 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이름을 날리고 싶고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명성과 명예를 얻으면 돈도 따라오잖아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였으니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책 프로이트와 영화를 본다면만 좀 나가고, 책으로 어떻게 명성과 명예를 얻으냐. 저주받은 걸작만 계속 양산해내고, 그 다음에 TV에 한 3, 4년 나왔지만 그냥 교육방송에 나갔거든요. 이 공중파는 공중파는 고정 출연한 게 한 6개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주질 않았어요. 그때는 막 안달이 났죠. 잘하고 싶어서, 이름 날리고 싶어서. 그때는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잘 안 나간 게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또 그 시선이 곱지가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유튜브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냥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구독자 수 한 7천여 분 되지만 열심히 보는 분은 한 1000분 정도 되는데 1000분을 마주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명성이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유롭게 이런 또 유튜브도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그런 명성과 명예를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가졌다면 저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제 성격에 아주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살로 생을 달리한 많은 유명인들이
명성과 명예란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난다 한들, 또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한들 유명인들보다는 훨씬 덜 휘둘리죠. 하지만 명성과 명예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꼴을 남들에게 보이는 차라리 죽자, 아니면은 이런 불명예를 안고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명성과 명예가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명성과 명예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정말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여전히 젊은 분들은 제 말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나이 들어 보세요. 나이 들어도 철없는 분들은 또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고 60, 70이 돼서도 뭐 한 자리 맡으려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예외가 되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이런저런 타이틀을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건 그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잠깐 입는 옷입니다. 옷은 오래 입으면 해지고 더럽혀져서 결국 못 입게 돼서 벗어야 되죠. 근데 그 옷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못 입게 된 옷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입거나 그걸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은 절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래 들으셨죠? 이제 강의를 그만 들으실까봐 이제 마칠까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옷이 잠깐 자신을 폼나게 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명성과 명예란 것은 자신만 소중하게 여길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 저 사람은 연기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업가,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정치가 정도로 여길 뿐이지 그들 마음속에, 남들 마음속에 뭐 심각하게 자리 잡을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허무하게도 지금 명성과 명예가 있는 분들도 뭐 그 사람을 뭐 신처럼 떠받들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여길 것 같지만 그냥 그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준 타이틀, 내가 만든 타이틀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내 손에 없습니다. 이미 내 손에서 사라지고 있고 또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또한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준 것, 남들이 준 명성과 명예, 남들이 준 칭찬 모두 순간적이고 변덕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 아무것도 없는 것, 내 자신 오롯이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가졌다고 의스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속에서 말하는, 세간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도리어 가졌다고 유신견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졌다 한들 또 그것이 또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용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고 내가 안 가진 것이 나를 또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또 살게 하니까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